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와이 유폐입니다. 4.19 혁명의 원인, 예전에는 간단했습니다. 이승만의 실정 때문이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단답식으로 끝낼 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4.19 혁명의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연세대학교 박명림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9의 원인은 이승만의 업적과 실정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이 맞물리면서 혁명이 터졌다는 겁니다. 자, 쉬운 예를 한 가지 들면요. 4.19 때 시위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을 누가 교육시켰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 정권을 잡을 때 전 국민 가운데 단 하루라도 학교에 가본 인구가 14%. 이승만 대통령이 의무교육제로 교육혁명을 시도합니다. 전 국민을 학교에 집어넣는 5,000년 만에 처음 일어난 엄청난 정책을 추진을 하죠. 그 결과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날 때는 96%의 학령기 아동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4.19에 앞장섰던 그 많은 학생들을 만들어내신 분이 이승만입니다. 그 시절에 학교를 다녔던 유명한 소설가 김승옥 씨가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학교에서 그때 독재를 가르쳤을까요? 민주주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민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냥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학교의 반장 선거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습을 하게 됩니다. 김승옥 씨가 그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란 걸 처음 배웠고 반장 투표하면서 어린 나이에 이런 게 민주주의구나. 투표를 이렇게 해갖고 리더를 우리 손으로 뽑는 민주주의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정권이 그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승만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한 실패와 동시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육에 성공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민주주의를 배운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고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조갑재 선생은 이승만은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가 교차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보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을 다 가르쳐서 저항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 양성을 했습니다. 본인의 성공 때문에 스스로는 희생되었죠. 정반대의 케이스가 저 북한 정권입니다. 김일성도 성공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성공했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한에서는 4.19 혁명도 일어나고 5.18도 일어나고 이런 데모, 저항, 시위가 많았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저항, 시위가 없지 않냐? 그건 왜 그러냐?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김정은이가 그만큼 통치를 잘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왜 시위가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시위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일반 주민 20명 가운데 1명이 보위부원입니다. 군인, 병사는 7명 가운데 1명이 간첩입니다. 장교는 2명 가운데 1명이 스파이로 서로 감시해요. 반체제적인 말과 행동을 해야만 체포되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대까지 3대를 정치범 수용소에 가둡니다. 실제로 저항해야 수용소 가는 게 아니고 저항할 가능성만 보여도 곧바로 체포해버립니다. 아예 저항에 싹을 자르죠. 이렇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김일성은 누부신 성공을 거둬서 아예 저항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들, 손자대까지 계속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인권 유린 국가 400만이 굶어 죽은 끔찍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바람에 북한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반대로 남한에서는 이승만이 교육으로 성공을 시켰지만 국민들을 교육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업적은 남기셨지만 본인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시는 바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승만은 실패했지만 마지막에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과 실패라는 게 교차합니다. 김일성은 본인은 성공해서 죽을 때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치를 누렸지만 국민들은 다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야하시고 이후에 남겨진 기록과 사진들을 보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선언하시고 경무대에서 이화장으로 옮겨가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니까 관용차를 탈 수 없다. 걸어서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셨는데 측근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인데 하고 이제 억지로 차에 태워서 대통령이 이화장으로 이동하시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연도에 섰어요. 여러분 사람들 모습은 보이는데 경찰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건 뭘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독재자 물러가라! 죄값 받아라! 이승만을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그랬으면은 경찰들이 나와서 통제했겠죠? 그게 아닙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연도에 선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비록 부정선거 책임지고 물러나지만 저분이 나라를 세우셨고 나라를 지키셨다.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엿보입니다. 그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을 경험했던 지금의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인과 제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실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여쭈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박사가 없었던 나라를 되찾아줬고 전쟁 때문에 망할 뻔한 나라를 지켜줬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아프리카보다 못 살던 나라였는데 미국에서 그 많은 구호물자를 얻어다가 국민들을 다 먹여 살려줬으니 이 박사가 없으면 나라도 없었고 국민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마지막에 잘못을 하셨지만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린 장면은요. 이화장으로 옮겨가신 다음에 그 이화장 담벼락에 국민들이 써서 붙인 벽보입니다. 그 벽보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대통령을 위하는 말이죠. 만수무강하소서, 할아버지 만세, 여생 편안하시라. 그 일평생을 나라와 민족에 바친 그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화장에 머무시다가 결국 하와이로 떠나시게 됩니다. 이승만의 하와이 행에 대해서 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망명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망명을 선택했을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하와이로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측근해서 주변 정세가 불안하니까 잠깐 바람 좀 쉬었다 오시죠. 그래서 쉬러 가셨습니다. 하와이로 떠나신 다음에는 매일같이 한국 돌아올 날만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 대통령의 귀환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돌아오셨습니다. 자발적인 망명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유폐, 하와이 유폐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 왜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나게 됐을까요? 자유당 정권이 무너지니까 그동안의 비리, 잘못된 부분을 청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유당에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책임자를 딱 앉혀놓고 당신이 왜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 물어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십니다. 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자유당 수뇌부 간신배들이 나라를 망친 겁니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양심적이었으면 아예 부정선거를 저지르지도 않았겠죠.
그 자유당 정권의 부패를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 살아남기 위해서 이건 대통령이 지시한 겁니다.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나라 세우신 건국 대통령이고 고생하셨는데 연세도 지금 90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붙잡아다가 청문회를 하고 깜빵에 가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 감정도 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정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 계시는 게 여러 가지로 수월해집니다. 그 측근들이 한 2, 3주 나라가 좀 안정을 취할 때까지 하와이 가서 바람 좀 쐬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결국 하와이로 떠납니다. 참 떠나가는 장면도 마음이 찡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화장에서 차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들판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이 농업 국가니까요. 지금의 서울인데 거기도 뭐 농사 짓는 농토들이 꽤 있었겠죠. 그 들판에 누런 별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시를 짓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참 본인이 쫓겨나는 줄도 모르고 쫓겨나시면서도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들 밥새끼 참 먹게 해달라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걸 비행기에 올랐는데 세관원이 하와이에 도착해서 세관원이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 일국의 건국 대통령이고 12년 동안 최고 권좌를 차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짐이라는 게 초라합니다. 트렁크가 4개 있었는데 하나는 이승만 박사의 옷, 또 하나는 프란체스카 영부인의 옷, 또 하나는 평생 썼던 고물타자기, 마지막 하나는 이승만 박사 드시던 약과 그날 점심 도시락. 이게 트렁크 4개가 전부였습니다. 이화장에 가보면 이승만 박사가 쓰시던 물건, 입으시던 옷 살펴보면요. 야, 참 어떻게 이렇게 검소하게 사셨나. 놀랄 정도입니다. 옷을 몇 번씩, 10번, 20번씩 꿰매가지고 입으신 게 한두 벌이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보냈던 마지막 시절에 기억할 만한 말씀들을 남기십니다.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니까 양자를 드리게 됩니다. 이인수 박사가 청년 시절에 이제 양자가 되죠. 그래서 하와이에 가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게 됩니다. 늘 그 양자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기셨어요. 하와이에 쫓겨나 계신 동안에도 자나깨나 나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자주 물으셨던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일이 어떻게 돼가나? 그럼 이제 이 아드님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러면 자꾸 걱정하시니까 이 노인 아버님 심기를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많은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아들한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는 사람들이 잘 된다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말아라. 내가 그 말 듣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니? 우리나라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다. 그때 그 아버님의 표정,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없었던 나라를 되찾고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놓기까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대정치가의 회한이 담긴 표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인해장박 둘러친 간신배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듣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참 노 정치가의 후회입니다. 또 이런 질문을 자주 아드님에게 던지셨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서는 이가 있나? 여러분, 그때는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북한 농포들이 탈북을 합니다. 그때 실제로 탈남 하려는 사태가 있었어요. 배를 하나 납치해가지고 저 남쪽 지방에서 한 50여 명이 훨씬 잘 사는 북한으로 월북하는
그런 사태가 우리 역사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들어서서 우리가 북한을 추월하게 되죠. 아니, 남한이 북한보다 국력이 약한데, 남한도 지금 수습이 안 되는 판인데 남북 통일 엄두도 못 낼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있나? 관심 갖고 물어보셨어요. 아드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국민의 소원이니 모두가 통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뭐래? 행동을 해야지. 이승만이가 나서서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서가지고 통일을 위해서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소원은 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거야. 참 90을 바라보는 노 정치인의 그러나 결코 늙지 않은 그 영혼을 목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와이에서 하신 말씀이 내 소원은 백두산까지 걸어가는 거야. 내가 백두산까지 걸어가서 통일을 보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족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고 희망을 붙들고 계셨어요. 이승만이 한바탕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서 한바탕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 잘하신 것도 있고 못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한바탕 하셨습니다. 조선의 봉건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악마적 공산주의와 싸워서 조국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날 부강한 나라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한바탕 하셨습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려운 시절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손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어요. 제가 이승만 박사의 마지막 말에 감동을 받아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바탕 하셨으니 우리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한바탕 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제 강연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돈 벌 만큼 벌었고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살고 있는데 목사님 강연을 들은 다음에 계속 그 말이 귓전에 울립니다. 그래, 나도 한바탕 해야지.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 가지고 안 되지. 제가 이번 시장 선거에 뛰어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정의롭고 시민들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한바탕 하겠습니다. 빛나는 청춘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강연을 듣고 내가 뭐 한바탕 할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총학생회가 무슨 세미나를 하고 대자보를 쓰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게 종북입니다. 은근히 북한은 높이고 대한민국 깎아내리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한바탕 해야 되겠다. 동지들을 규합해서 지난번 선거에 이겼습니다. 자유민주 세력이 총학생회를 탈환했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받을 때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제 책을 들고 와서 저한테 사인해달라 그러면서 그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도 한바탕 해서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북한 사람들 구출해주고 통일시킬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건국 대통령이 한바탕 해서 나라를 세우고 지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건국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찾아서 행동하고 한바탕 해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라 위해서 고생도 하고 헌신도 할 때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내가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도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내 몫을 다한다는 사명감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라를 한번 빼앗기면
되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긍정이었습니다. 조선이 멸망했을 때도요, 많은 사람이 비탄에 잠겨 있었는데 이승만 오히려 희망을 말했어요. 차라리 잘 됐다. 속이 시원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한일 합방 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강연회에서 하신 말씀이 시원하다. 세 가지가 시원하다 그랬어요. 무군, 왕이 없어져서 이제 왕 없으니까 민주주의 국가 세울 수 있어서 시원하다. 무반, 양반상놈 차별 없어져서. 무발, 전 근대성의 상징인 상투, 고루한 옛날 문화 이거 다 없애고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차라리 시원하다. 아, 나라 망한데 뭐 시원하겠어요? 속으로 비참하죠? 그러나 지도자가 비통하고 비참하자고 국민들이 다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거를 더 슬프게 만들고 더 힘 빠지게 만들면 리더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탄에 잠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 다시 하면 된다. 오히려 잘 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긍정을 말했어요. 평생 희망을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기억해야 된다. 평생 힘들단 말씀 안 하시던 분이 마지막에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다. 딱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그 한마디가 천금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과 비통의 세월을 다 참고 이겨내면서 그럼 지도자가 비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 앞에서는 항상 희망을 말하고 자신감을 말하고 할 수 있다고 긍정을 외쳤지만 홀로 돌아서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는 일은 너무나 힘든 것이다. 국민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 정말 힘들었다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긴 여운을 남깁니다. 자, 이런 말씀들 하시면서 자나 깨나 고향에 돌아갈 날만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시국이 복잡하게 전개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죠. 이게 굴욕적이라고 전국에서 또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제 긴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국교를 정상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국 공업화를 위한 자금을 마련했던 점은 결코 폄하할 수 없는 도리어 뛰어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민들의 감정은요, 우리를 36년 동안이나 못살게 굴었던 저 일본하고 다시 수교를 맺는다. 이걸 참을 수가 없어갖고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일어나요. 이렇게 반일 감정이 무르익으니까 국민들이 자연히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박사는 끝까지 일본 제국주의랑 싸웠고 평화선이란 거 딱 그어가지고 일본 배가 우리 영해 안에 들어와서 고기잡이하면 그거 다 아주 그냥 납포해버렸습니다. 대일 강경 자세 끝까지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정권에서 참 이렇게 국민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판에 건국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이게 참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오시지 말라고 계속 말리게 되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고향에 가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와이 공항까지 나갔어요. 근데 거기 외교관이 가갖고 나라를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오시지 말라고 만류를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래. 내가 가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면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기서 발길을 돌리시는데요. 한국 간다고 기분이 들떠서 공항까지 갈 때는 걸으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에 못 간다는 통보를 받으셨을 때 87세의 우리 건국 대통령 그날부터 맥이 빠지셔갖고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 타야 하는 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하와이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최후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날 의식을 이르시기 전에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식사를 마치고 피곤하다고 잠깐 쉬셨는데 의식을 잃으셨고 병원에 옮겨졌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결국 식사하시면서 드렸던 기도가 이 나라 건국 대통령의 최후의 유언이 됐습니다. 그 유언은 살아생전에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한성 감옥 계실 때부터요.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라. 90평생을 외치셨어요.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 보면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속박 상태에 묶인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청년들 모아놓고 연설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자가 되고 애국자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켜 다시는 대한민국이 남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평생 하셨던 말씀이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늙고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하소서. 건국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기도에는 민족이 있었고 조국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화장을 해서 그 유해가 서울로 운구됩니다. 이승만 박사의 유해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수십만 시민들이 나와서 건국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환송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처럼 엄청난 인파가 건국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렇게 이 나라 위해 주신 분인데 마지막에 고향에 못 돌아오시고 저 멀리 타향에서 돌아가셨던 그 쓸쓸한 최후를 안타까워했죠. 자, 사진 3장을 쭉 보시면은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마지막 석별의 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떠나시고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 후로도 오래 사셨습니다.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죠. 이승만과 프란체스카의 수뇌보, 이거 따로 모아서 한번 강연하고 싶을 정도로 참 흥미진진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두 분이 25살 나이 차이가 나셨죠. 이승만 대통령의 명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타이핑을 합니다. 그걸 3번이나 처음부터까지 타이핑을 하느라고 아주 어깨가 짓눌렀어요. 어깨가 아주 너무 아팠어요. 그 아내가 어깨 통증을 느낄 때마다 이승만 박사가 그때 워싱턴에 살고 계실 때인데요. 가끔 워싱턴에 포토맥 강변에 나와서 이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자, 망명 독립투사였던 이승만이 나라 뺏긴 식민지 지도자가 저 머나면 타국에서 서양, 백인, 외국인 출신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부른 노래 뭐였을까요? 한민족이 있는 곳에 어디나 들려지는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별들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시름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오다 가다가 만난 님이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못 있겠네. 요 마지막 가사는 이승만 박사가 아내를 위해서 직접 지으신 겁니다. 오다 가다가 만난 님이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를 떠돌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오다 가다가 만난 님, 프란체스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못 있겠네. 그 식민지 시절에 참 요즘 현대적인 남편도 하기 어려운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노래를 지어 불렀던 참 두 분의 아름다운 수뇌부입니다. 프란체스카는 평생 대한민국을 위한
타이피스트로 일했어요. 6.25 전쟁 때 전 세계 보내는 공문 또 전쟁 상황 기록하느라고 타이프라이터에 앉아서 정신없이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뭐가 휙 날아왔다고 합니다. 뭔가 봤더니 장미 한 송이였어요. 누군가 봤더니 당시 75세 할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우리 남편이 왜 장미꽃을 던지나 생각해 봤더니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겁니다.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기념일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검소하셨고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요. 독립운동 위에 나라 위해서 다 쓰셨어요.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 선물을 주는데 꽃 한 송이를 준다든지 사과 하나를 준다든지 근데 그 선물 주는 방식이 너무나 신기하고 즐거워서 그때마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1950년 그 옛날에 75세의 할아버지가 결혼기념일에 아내에게 휙 지나가는 것처럼 꽃 한 송이를 던지고 갔습니다. 참 로맨틱한 멋있는 남자였습니다. 독립운동하고 백인 여자분이 황인종 날아와서 퍼스트 레이디가 돼갖고 참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남편이 나를 너무 아껴줬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 않았다. 행복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을 했더니 그분의 대답은 대통령이 돼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아왔을 때. 참 퍼스트 레이디나 일반 아낙네나 다 여인의 심정이 비슷하죠. 남편이 첫 월급을 탁 받아갖고 오니까 야 독립운동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나라 세우고 우리 남편이 월급까지도 받았구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극도로 전략하는 분이셨습니다. 너무 아끼셔가지고 손주들의 옷도요. 해진 걸 몇 번을 꿰매갖고 입혔어요. 그 손주들이 나중에는 옷이 너무 초라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릴 만큼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며느리인 조혜자 여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략에 관한 한 우리 시어머니 프란체스카 여사는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분이었다. 재밌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낄 수 없을 만큼 아끼셨어요.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까지 지내신 분이 뭘 그렇게 아끼시고 전략을 지나치게까지 하셨을까요? 마지막 평생 아끼시다가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야 강대국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분이 전략하셨던 이유도 애국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부강을 이루었고 발전을 이루었지만 한 가지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늘 어려운 점은요. 우리가 발전하고 강해졌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유일한 나라예요. 나라가 강해져서 주변 나라를 압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비록 나라는 약하지만 강대국이 볼 때요. 저 약한 나라 국민들이 자기 동족 고통당하는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저렇게 전략한다. 저렇게 아낀다. 이야, 저력이 있는 국민이다.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끼는 모습을 보이면 강대국들도 그렇게 뜻있는 백성들을 함부로 못하겠죠. 약소국 퍼스트 레이디로 평생을 지내셨던 프란체스카 여사의 참 조국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슬픔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는 모습을 보여야 강대국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한다. 나라 없다고 무시당하고 전쟁으로 짓밟힌 시체더미 잿더미 된 나라라고 무시당하고 나중에는 약하고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무시당하고 평생 무시당하면서 남편의 조국을 자신의 조국처럼 사랑했던 대한민국 첫 번째 영부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코리아를 대적하랴. 그리고 자신과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하신 물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독립운동하면서 늘 지니고 다니셨던 태극기, 둘째는 늘 묵상하셨던 성경책, 그리고 태극기와 성경책을 나와 함께 묻고 그 관 위에 휘장을 덮어달라고 유언하셨어요. 그 휘장은 뭐냐면은 남편 이승만 박사께서 친필로 쓰신 휘호 남북 통일, 태극기 붙들고 성경책과 함께 묻히면서 남북 통일이라는 남편의 글자, 그 휘장 아래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는 애국의 교과서입니다. 그분들을 배우면 누구나 다 애국자가 됩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요,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리고 김일성, 김정일을 축혀 올리는 김일성, 김정일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을 미화시키려는 북한과 종북 세력의 공작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가르쳐야 나라를 빼앗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야 되는지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분들은 깎아내리고 대한민국에 쳐들어왔던, 대한민국을 짓밟혔던 세력을 미화시키는 바람에 참 이 엉터리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를 보면은 거대한 애국의 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과 맞짱을 뜨고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동시에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를 보면 소박한 애국의 길,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나라 일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승만, 프란체스카를 통해서 일반 국민이 평범한 필남 필녀가 할 수 있는 애국의 길을 찾아낼 수 있어요. 끝까지 한 푼 두 푼 아끼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전략하는 모습, 누구나 따라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마지막까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모습,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길을 갈 수 있는 지도자는 이승만, 프란체스카 여사를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리더의 길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소박한 모습,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건국 대통령을 알려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승만이 한바탕 했으니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한바탕 할 수 있는 새로운 애국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할 수 있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각오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한바탕 하는 애국자들이 불꽃처럼 일어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